민서와의 재회 이후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민서를 2번 더 만나셨어요. 저도 함께 갔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밝아지셨어요. 지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민서를 못 만났을 거야. 아침에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민서도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가족인데. 하지만 시동생은 망설였어요. 형수님, 아직 좀 어색해요. 민수야, 괜찮아. 천천히.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시어머니께서 명절 때 해주시던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시댁 거실에 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시계를 보셨어요. 지혜야, 몇 시에 온다고 했지? 6시요, 아버님. 지금 5시 50분이네. 시아버지는 긴장하고 계셨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먼저 온 건 남편과 딸 서연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우리 손녀 왔구나. 시동생 가족도 도착했어요. 시동생 아내 수진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오늘 그분 오세요? 응, 곧 올 거야.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동생의 2아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 분 더 오신대. 제가 조카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요? 근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큰 조카가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 딸분이신데 너희한테는 고모뻘 되시는 분이야. 고모.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민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지혜 씨,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민서의 남편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민서야, 왔구나. 네, 아버지. 남편도 데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강현우입니다. 민서 남편이 깊게 인사했어요. 그래. 반갑네. 사위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앉으세요. 다들 앉아요. 우리는 상 앞에 둘러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동생은 민서를 계속 쳐다봤어요. 시동생 아내는 남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조카들은 낯선 어른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자, 그럼 식사 시작할까요? 제가 분위기를 띄웠어요. 잠깐. 시아버지가 손을 드셨어요. 다들 여기 모인 김에 제대로 소개를 하고 싶어. 시아버지는 민서를 보셨어요. 이 아이는 민서야. 내 딸이고 너희들의 누나야. 시동생의 턱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쪽은 민서 남편 현우 씨. 시아버지는 한 명 한 명 소개하셨어요. 민서야, 이쪽은 내 동생 민준이, 며느리 지혜, 손녀 서연이. 안녕하세요. 민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막내 민수, 며느리 수진, 손자들 준호, 민호. 안녕하세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 식사하자.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한참 후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모님,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응,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저도 초등학교 다녀요. 막내 조카 민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몇 학년이야? 3학년이요. 아, 나도 3학년 담임이야. 민서가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민서 씨. 시동생 아내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실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족이랑 어떤 관계로 지내실 건지.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냥 가끔 아버지 뵙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수진 씨가 계속 말했어요. 혹시 재산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진아. 시동생이 아내를 막았어요. 아니에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수진아, 그만해. 시동생이 더 강하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고? 시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람은 누나예요. 3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았던 누나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어머니 생각은 안 나요? 어머니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 사람을 돌보신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자, 진정해. 남편이 중재했어요. 미안해요. 민서가 일어났어요.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아니야, 앉아. 시아버지가 민서를 말리셨어요. 수진 씨 말도 이해해. 현실적인 걱정이니까.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할게. 민서한테 재산 줄 생각 없어. 아버지. 민서가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넌 이미 어머니한테 받았잖아. 30년 동안. 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계획대로 민준이랑 민수한테 갈 거야.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다만 민서야. 네, 아버지. 나는 내가 우리 가족 일원으로 지냈으면 좋겠어. 명절에도 오고 가족 행사에도 오고.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어요. 어른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형수님. 수진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제가 좀 심했죠? 아니야. 충분히 걱정될 수 있어. 하지만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뜻을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형수님 말이 맞아요. 저녁이 끝나고 민서 부부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시아버지가 문까지 배웅하셨어요. 민서가 나가려다가 시동생이 불렀어요. 누나. 응? 다음에. 다음에 또 봐요. 시동생은 어색하게 말했어요. 민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럴게요, 동생. 민서 부부가 떠나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지혜야, 잠깐만. 네, 아버님. 어머니 방에 뭔가 더 있는지 확인해 봤어? 아니요. 왜요? 아까 옷장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 시아버지는 저를 시어머니 방으로 데려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 벽 쪽에 작은 서랍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봐. 이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 봐요. 시아버지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뭘까?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펼쳤어요. 일기장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1995년 3월 15일. 오늘 남편이 고백했다. 지방에서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남편이 50년을 함께 살 거라고 약속한 그 사람이.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다. 울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모든 걸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이들이 있었다.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참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배신을 안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시아버지도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계속 읽어볼까?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시아버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5년 5월 20일. 그 아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한다. 남편이 장례식에 다녀왔다. 아이는 이제 5살.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나는 복잡했다. 그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나? 태어난 게 잘못인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그 아이를 다시는 만나지 말 것. 가족을 지키는 것.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베개가 젖도록. 시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순애야. 시아버지는 울먹이셨어요. 계속 읽었어요. 2005년 6월 10일. 10년이 지났다. 나는 남편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그 아이가 궁금했다.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남편도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만의 방식이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2014년 8월 3일. 오늘 그 아이를 만났다. 우연히. 시장에서. 24세 젊은 여자가 혼자 장을 보고 있었다. 얼굴이 남편을 닮았다.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아이도 나를 봤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척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었다. 민서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남편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만났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 아이를 돌보기로. 남편 때문이 아니다. 그 아이 때문이다.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자가 불쌍했다. 그리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는 멈췄어요. 비슷한 경험? 시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실 나에게도 비밀이 있다. 50년 동안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는 혼자 태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어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셨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렸다. 아버지 없는 애라고. 나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래서 결혼할 때 다짐했다. 내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자라게 하지 않겠다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남편이 배신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생겼다. 민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다. 저 아이는 나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외로운 아이. 그래서 돌보기로 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민서에게 주기로.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나는 몰랐어. 아버님. 순애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울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 대단한 사람이었지. 나보다 훨씬.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우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님,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뭔가 있었어? 응. 시어머니 일기장을 찾았어. 일기장? 어머님의. 진짜 이야기가 적혀 있어. 무슨 이야기? 저는 일기장의 내용을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니. 그래서 민서를 이해하신 거야. 세상에.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2024년 12월 31일.
오래가 간다. 나도 이제 늙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민서를 돌본 것, 남편을 용서한 것, 가족을 지킨 것, 모두 내 선택이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똑같이 할 것 같다.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사랑한다, 민서야. 사랑한다, 나 자신아. 너는 잘 살았어.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 당신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나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나요? 다음 날, 저는 가족들을 다시 모았어요. 시댁 거실에. 민서도 불렀어요. 오늘 왜 모인 거예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어머니 일기장을 찾았어.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일기장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용히 들었어요. 민서는 계속 울었어요. 시동생도 울었어요. 남편도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순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읽고 나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저와 같은 아픔이 있으셨다니. 그래서 널 더 이해하셨나 봐.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시동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래.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50년을 함께 살면서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민서가 말했어요. 저,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어요. 가자. 다 같이.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산소로 향했어요. 산소 앞에 우리 모두가 섰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며느리들, 조카들, 그리고 민서. 한 가족이 됐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절을 하셨어요. 순애야, 우리 왔어. 온 가족이 다 왔어. 우리도 하나씩 절을 했어요. 민서가 제일 마지막에 절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서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민서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됐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산소 앞에 한참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어요.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어요. 시댁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조카들이 민서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고모님, 우리 학교에도 와주세요. 그래, 기회되면 갈게. 민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을 마치고 민서 부부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그래, 조심히 가. 시아버지가 배웅하셨어요. 민서가 나가고 시동생 가족도 일어났어요. 형수님, 저희도 갈게요. 그래, 애들 학교 있으니까. 우리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그래. 다행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응, 민수야. 형수님 집에 가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와. 1시간 후 시동생이 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형수님. 수진이랑 싸웠어요. 왜? 시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젯밤에 집에 와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민서 누나에 대해서. 그래서 수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점이? 모든 게요. 갑자기 나타난 누나, 어머니의 비밀, 가족이 바뀌는 것. 시동생은 힘들어 보였어요. 수진이는 우리 애들 생각한대요. 애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그건 당연히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그게 아니래요. 시동생이 저를 보았어요. 수진이는 말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평화로운 가정이었는데 이제 다 망가졌다고. 망가졌다니. 수진이 말로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외도에서 낳은 아이가 고모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야. 저는 누나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수진이는 반대하고 애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시동생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형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나도 힘들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밤마다 잠 못 자.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나선 건 아닌지. 형수님. 하지만 민수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 시동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게 쉽지 않네요. 나도 알아. 시동생이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가족이 다시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물었어요. 오늘 민수 왔었어? 응. 수진 씨가 힘들어한대.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헷갈려. 이게 맞는 건지. 당신도? 응. 어머니를 존중하고 싶고 민서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사흘 후 시동생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우리 가족회의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형한테도 말해야 할 게 있어서요. 불안했어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시댁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민서를 부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남편, 저 시동생, 수진 씨. 거실에 둘러 앉았어요.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아버지. 제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 남편이 물었어요. 민서 누나에 대해서요. 시동생은 수진 씨를 보았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수진아. 제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 씨가 손을 들었어요. 형수님,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시어머니로서도 한 여성으로서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어머님도 평범한 사람이셨어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비밀 간직하고. 그게 뭐가 문제야? 시동생이 아내를 보았어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혼란스러워요. 제가 알던 어머님이 아닌 것 같아서. 수진 씨.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완벽한 척 하셨어.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슬퍼요. 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민서 씨에 대해서요. 응. 저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서 씨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제가 물었어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불편해요. 명절 때 만나야 하고 가족 행사에 와야 하고 애들한테 설명해야 하고. 수진 씨는 솔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할까? 형수님처럼 못할까? 수진아, 형수님은 성인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 이해하고 포용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힘들어. 매일 밤 잠 못 자고 이게 맞는지 고민하고. 그래요? 응. 나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한참 침묵했어요.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수님. 저희.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네. 민서 누나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금은 너무 빨라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남편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충분히 이해해. 우리도 사실 힘들어. 정말요? 그럼. 나도 밤에 잠 못 자. 이게 맞는 건지 고민되고. 남편의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민수야, 수진아. 내 아버지. 너희 마음 이해해. 강요하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서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만나는 건 막을 수 없어. 알아요, 아버지.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도 마음이 풀리길 바라.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왜? 나도 당신처럼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나도 확신 없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매일 흔들려. 이게 맞는지, 내가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그래도 당신은 계속 앞으로 가잖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민서 씨, 나예요. 지혜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가족들이랑 얘기했어요. 네. 민서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시동생네 가족이 아직 힘들어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지혜 씨, 괜찮아요. 제가 물러날게요. 뭐? 아버지만 가끔 뵙는 걸로 할게요. 가족 행사는 안 갈게요. 민서 씨, 괜찮아요. 저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한테서, 아버지한테서, 지혜 씨한테서. 민서는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민서 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모두가 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요? 1년, 2년, 10년.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혜 씨, 저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가족이 생기기를.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떤 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민서 씨, 지혜 씨, 고마웠어요. 정말. 지혜 씨 아니었으면 아버지도 못 만났을 거예요. 민서 씨, 포기하지 마. 포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민서를 찾아낸 게 잘못이었을까? 가족들을 만나게 한 게 잘못이었을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나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 가족이 더 힘들어졌는데? 저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버님, 저예요. 지혜야. 민서가 물러난대요. 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 행사에 안 나오겠대요. 아버님만 가끔 뵙겠대요. 왜 그런데? 가족들이 힘들어해서요. 시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내가 전화해 볼게. 아버님. 지혜야,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고생이야. 너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 시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30년 동안 혼자 감당하셨을까? 다음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민서가 전화 안 받아. 네.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 문자도 답이 없고. 설마. 불안했어요. 아버님, 민서 집 주소 아세요? 아니, 몰라. 저도 몰랐어요. 민서 명함에는 학교 주소만 있었어요. 학교로 찾아가 볼까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민서가 일하는 초등학교로 갔어요. 교무실에서 물었어요. 박민서 선생님 계신가요? 박민서 선생님은 오늘 병 가셨는데요. 병 가요? 네,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보았어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저는 아버지예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시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박민서 아버지입니다. 딸한테 급한 연락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요. 교감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교감 선생님이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 선생님, 아버님이 오셨는데요. 네, 학교로. 전화를 끊고 교감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금 오신다고 하네요. 30분 후 민서가 학교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지혜씨. 민서야, 괜찮아? 시아버지가 민서를 안았어요. 민서는 시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민서야, 왜 전화 안 받았어? 죄송해요. 생각 좀 하고 싶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아버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시아버지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짐이 아니야. 내 딸이야. 하지만 동생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건 시간이 해결할 거야. 정말요? 아니면 평생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거 아닐까요? 민서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민서야. 제가 말했어요. 솔직히 나도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혜씨.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민서는 저를 보았어요. 왜요?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30년 동안 지키신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머님의 30년이 의미 없어지는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우리 모두 힘들어.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함께 힘들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아. 시아버지가 우리 둘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 말이 맞아. 우리 함께 가자. 천천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조금 더 힘내볼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인생 최악의 순간인가? 가족이 흔들리고 민서가 포기하려 하고 저도 확신을 잃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가야 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아니, 마음속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지키신 것들을. 저도 지킬게요. 약속해요. 민서와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일요일 오후 2시 시댁에서 모이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마이너스 지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마지막? 응. 이대로는 안 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민수한테도 얘기할게. 일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했어요. 음식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중앙에 모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기장, 폴더폰, 편지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예요. 모든 것을. 마지막? 네. 더 이상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오후 2시.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남편과 딸 서연이, 시동생과 수진 씨, 조카들. 그리고 민서도 왔어요. 민서야, 왔구나.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으셨어요. 네, 아버지. 지혜 씨가 오라고 해서요. 민서는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모두 거실에 둘러 앉았어요. 저는 한가운데 섰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시동생이 물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저도, 민수 씨도, 수진 씨도, 민서 씨도. 저는 한 명 한 명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형수님. 먼저 수진 씨. 저는 수진 씨를 보았어요. 수진 씨가 지난번에 하신 말씀 이해해요. 형수님. 솔직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진짜 마음을 말해줘서.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민수야. 네, 형수님. 너도 힘들었지. 어머니 생각도 나고 가족도 걱정되고. 시동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민서 씨. 민서가 저를 보았어요.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가족을 만나니 환영받지 못하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았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 게 뭔지. 저는 일기장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사랑한다, 민서야. 라고. 그래. 시아버지가 끄덕이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그리고 민서도. 저는 민서를 보았어요. 어머니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혈연이든 아니든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형수님.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키신 사랑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민서를 밀어내면 어머니의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모두를 보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를 거예요. 민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형수님. 민서가 울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면 저 혼자라도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혼자 하셨던 것처럼. 여보. 남편이 저를 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동생 부부를 보았어요. 민수야, 수진 씨. 힘들어도 불편해도 한번 해보자. 어머니를 위해서. 시동생은 아내를 보았어요. 수진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네. 사실은 두려웠어요. 뭐가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요. 민서 씨를 거부하는 나쁜 며느리, 나쁜 사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더 반대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싫어서. 수진 씨. 하지만 형수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편의만 생각했던 거죠. 수진 씨는 민서를 보았어요. 민서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 씨는 일어나서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 씨를 보았어요. 정말요? 네. 제가 노력할게요. 천천히.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동생도 일어났어요. 누나. 민서가 시동생을 보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저도 형수님처럼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누나는 30년을 혼자 지냈잖아요. 그런데 겨우 몇 주 힘들다고 저는 포기하려 했어요. 시동생은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민서는 시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동생.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지혜야. 네,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무너졌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어머니만큼. 그때 조카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민서 고모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시동생이 아들을 안아줬어요. 민서 고모야. 와. 아이들이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고모님, 학교에서 우리 만나면 인사해 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민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 영정 사진 옆에 놓여있던 폴더폰이 켜진 거예요. 저흰 모두 휴대폰을 보았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저장되어 있던 오래된 메시지가 스스로 화면에 뜬 거예요.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잘하고 있어. 마이너스 엄마. 우리 모두 숨을 멈췄어요. 이게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 메시지 20년 전에 작성된 건데 지금 뜬 거야. 어떻게? 시동생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우리 모두 영정 사진을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봄바람이 창문으로 불어들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민서가 울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 우리 어머니 산소에 다시 갈까요? 다 같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모두 산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온 가족이. 산소 앞에서 우리는 둥글게 섰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순애야, 우리 왔어. 이번엔 진짜 온 가족이 다 왔어. 시동생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이해해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민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 덕분에.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도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뜻을 잘 이어갈게요. 약속드려요. 우리는 모두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봄바람이.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순애가 좋아하시는 것 같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서로 손을 잡고, 시아버지와 민서가 손을 잡고, 시동생과 민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진 씨가 민서와 이야기하며 웃고, 아이들이 민서 주위를 빙빙 돌며 즐거워하고, 진짜 가족이 됐어요. 시댁으로 돌아와서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다 같이 주방에서 도왔어요. 수진 씨가 썰고, 민서가 볶고, 남편이 상을 차리고, 시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건배하자. 건배요?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여. 시동생이 덧붙였어요. 어머니를 위하여. 우리 모두 외쳤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모르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순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어떻게요? 옛날에 말이야,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셨어. 자식들이 다 떠나가서 혼자 사시는 분. 네. 어머니는 그 할머니한테 매일 반찬을 갖다 드렸어. 아무도 모르게. 한 10년 넘게. 와. 그리고 동네 아이들 중에 집이 어려운 애들 있으면 몰래 학용품 사다 주시고.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애는 그런 사람이었어.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래서 민서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돌봐주신 거네요. 그래. 너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지. 시동생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한다고. 맞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배웠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어머님다운 말씀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어머니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었어요.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민서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다들 고마워요. 정말.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시동생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수진이가 요리 잘해요. 정말요? 그럼. 수진 씨가 웃었어요. 아이들도 고모님 기다릴 거예요. 민서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대단했어. 뭐가? 다 당신 덕분이야.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든 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머님이 하신 거지. 그래도 어머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나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고마워. 집에 도착해서 딸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래? 응. 엄마가 진짜 멋있었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서연아. 응? 너는 이미 멋진 사람이야.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했죠? 어머님의 사랑을 지켰어요. 어머님의 가족을 지켰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하세요? 저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요. 잠들기 전 저는 시어머니의 폴더폰을 다시 봤어요. 오늘 뜬 그 메시지를.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잘하고 있어. 마이너스 엄마. 저는 웃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가족을 지킬 기회를 주셔서. 어머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폴더폰을 덮고 조용히 말했어요. 잘 자요, 어머님. 그리고 안심하세요. 우리 모두 잘 지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지혜야. 정말 잘했어. 1년 후.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 오늘은 시어머니 기일이에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서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명절마다 오고 가족 행사마다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시동생은 민서를 진짜 누나처럼 대해요. 수진 씨도 민서와 친구처럼 지내요. 둘이 함께 쇼핑도 가고 카페도 가요. 조카들은 민서를 제일 좋아하는 고모라고 해요. 민서 고모는 재밌어요. 학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아버지는 많이 밝아지셨어요. 매주 민서와 점심을 드세요. 둘이 함께 산책도 하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지혜야, 나 행복해. 딸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남편도 변했어요. 전보다 집에 일찍 오려고 노력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대요. 여보, 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가족의 소중함을. 딸 서연이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요.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형수님 오셨어요. 응, 왔어. 시동생 가족, 민서 부부 모두 와 있었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모셔져 있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우리는 하나씩 절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순애야, 1년이 지났어.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원하던 대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도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 명절 때마다 오고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민서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서.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주셨어요. 시동생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았어요. 1년 동안 어머님 말씀 많이 생각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님이 일기장에 쓰신 말씀. 사랑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말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어머님은 30년 동안 민서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도 선택했어요. 민서를 사랑하기로. 우리 가족을 지키기로.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추모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민서와 수진 씨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형수님은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주방에서 셋이 함께 요리를 했어요. 민서 씨, 이거 좀 더 볶아야 해요. 네, 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완벽해요. 우리는 웃으며 요리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조카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단다. 어떻게요? 할머니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 시아버지는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할머니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민서를 보셨어요. 할머니는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족처럼 사랑하실 줄 아셨단다. 민서 고모님이요? 그래. 민서 고모도 할머니가 사랑하신 사람이야. 와. 준호는 신기한 듯 민서를 보았어요. 할머니 멋있다. 우리는 웃었어요. 막내 조카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할머니처럼 해야 해요? 그렇지. 너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제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할머니처럼요? 응, 할머니처럼. 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고모, 사랑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랑은 선택이야. 민서가 대신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와, 어려운데요. 그래, 어려워. 하지만 할머니는 하셨어. 민서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대단하신 거야.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 같이 산소에 갔어요. 1년 만이에요. 산소 앞에 섰을 때 저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폴더폰을 발견했던 날. 민서를 처음 만났던 날. 가족들이 갈등했던 날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됐던 날. 어머니, 우리 또 왔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잘 지냈어. 우리는 하나씩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님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어머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민서를 몰랐을 거예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민서가 제 옆에 섰어요. 지혜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지혜 씨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혼자였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혜 씨 덕분이에요. 지혜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가족을 얻었어요. 민서는 제 손을 잡았어요. 지혜 씨는 어머니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어머님 발끝에도 못 미쳐. 그래도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민서는 웃었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지혜 씨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시어머니께서 원하신 거구나. 사랑이 대물림되는 것.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산소를 내려오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네, 아버님.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래, 어머니 덕분이지. 하지만 너도 대단해.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하신 일을 너는 1년 만에 가족 모두와 함께 이뤘어. 아버님, 너는 다음 세대의 순애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괜찮아. 아니, 항상 고생해. 가족을 위해서. 나는 그냥 어머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것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집에 도착했어요. 딸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길 잘 치렀어? 응. 할머니 생각 많이 났어? 그럼.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서연아, 너도 할머니 닮았어. 정말요? 응.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엄마도요. 서연이가 웃었어요. 나는 엄마 닮고 싶어.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 저는 딸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딸에게로, 그리고 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똑같이 할 것 같다.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사랑한다, 민서야. 사랑한다, 나 자신아. 너는 잘 살았어.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김지혜의 일기. 2025년 4월 15일. 오늘은 시어머니 기일이었다. 1년 전 오늘 어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다. 1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어머니의 폴더폰을 발견하고 민서를 찾고 가족들과 갈등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의 힘이 무엇인지. 어머니는 30년 동안 선택하셨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민서를 사랑하기로, 가족을 지키기로. 나도 선택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민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사랑하기로. 이제 나는 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어머니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아셨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시간도, 거리도, 오해도, 갈등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이너스 지혜.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웃었어요. 어머님이신가 봐요.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잘 자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잘 지낼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어요. 민서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시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매주 민서와 시간을 보내시고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세요. 나는 행복해. 딸도 생기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시동생 가족과 민서는 이제 진짜 남매 같아요. 명절 때 민서네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여행도 함께 가고. 누나, 다음 휴가 때 제주도 갈까요? 좋지. 수진 씨와 민서는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매주 같이 운동하고 드라마도 함께 보고. 민서야, 너 어제 드라마 봤어? 당연하지. 너무 재밌더라. 조카들은 자랐어요.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고 민호는 중학생이 됐어요. 민서 고모, 저 진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 언제든지. 민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상담 교사로도 활동해요. 혼자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제 딸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엄마, 나 오늘 한부모 가정 아이 상담했어. 할머니 생각났어. 그래? 응. 할머니가 민서 고모한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민서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딸에게로, 그리고 딸은 또 다른 아이들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 그게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에요. 오늘도 저는 시댁에 가요. 시아버지 식사 챙겨드리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저를 맞아요. 어머님 왔어요. 저는 매번 인사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야, 고생이 많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 당신의 낡은 휴대폰에서 시작된 이야기. 당신의 숨겨진 비밀. 당신의 조용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게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선택을. 사랑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 마이너스 박순의 마이너스.